윤 대통령의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조태영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체포명단과 관련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메모 관련 진술입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메모가 2번 작성됐다고 증언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조 원장은 메모가 모두 4개라고 반박했습니다.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개업날 밤 홍 전 차장이 처음 쓴 메모와 보좌관이 당일 고쳐 쓴 것에 더해 다음날 보좌관 기억에 따라 다시 쓴 메모와 누군가 내용을 추가한 것까지 모두 4개가 있단 겁니다.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이른바 홍장원 메모. 진실은 무엇일까요? 메모가 당초 2건이라고 했다가 지금 국정원장은 4건이다. 그래서 증거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탄핵이 이제 기각될지 인용될지 결정적인 그 증언이 3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목요일 날 변론 때 조성현 수방사 경비 1단장인가 그분이 나와서 자기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4인 1조 뭐 이런 얘기까지도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우를 할 텐데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거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저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홍장원 그 1차장의 메모에 대해 신빙성을 계속 흔들어 왔는데 거기 한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부관이 등장을 해요. 부관한테 불러줬다. 이거는 일단은 그 메모가 존재했다는 걸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역증거밖에 안 돼요. 그걸 가서 가필했다 이거 하는데 그 메모가 실제했다는 얘기밖에 추가적인 지인만 더 등장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조태용 원장이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를 했다는 게 공개가 확인이 됐죠. 계엄 전날. 예,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어떻게 전략을 짰는지 이건 좀 오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좀 의아했던 게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했다는 게 여사가 원래 몰랐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국정원장하고 왜 연락을 해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김건희 여사님이 문자 때문에 사고를 좀 많이 치시잖아요. 저도 뭐 그 한복판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그 문자를 국정원장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장관들하고 했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언젠가는 공개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이제 국정 개입으로 언젠가는 또 논란이 될 그게 겁니다.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해가지고 뭐 의견 묻고 뭐 등등등 할 수 있지만 장관도 그런데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 필요성이. 그럼 조태영 국정원장의 얘기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시죠? 저는 그런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메모가 1, 2, 3, 4가 나오고 실물로 존재하고 또 부관도 있고. 그러니까 뭘 건드리는 거냐면은 그 홍장원 이분의 그 증언에 아주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불명확한 부분들 그거를 걸어가지고 증언 자체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실체 자체를 갖다가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이분들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변호인단에서도 오히려 뭐냐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헌재의 그 심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공격하는 소재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좀 강해요.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15분쯤 뒤 홍장원 전 1차장은 조태용 원장을 만나기 위해 차로 3분 거리인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10시 46분 이곳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첫 통화를 했고 7분 뒤인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 전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한 10시 58분엔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본청 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됐는데 메모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시 6분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세 번째 통화 장소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다고 조 원장은 밝혔습니다. 공토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썼다면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이라며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통화도 전에 체포조 메모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정에서 말씀을 하시길 12월 6일 날 한동훈이 이제 관저로 와서 자기가 홍장원 그 해임 그 인사에 재가를 하면서 보라고 내가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하겠냐. 내가 하겠냐. 12월 6일 그 해임 안건이 재가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날 한동훈 대표가 관저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보는 앞에서 홍장원에 대한 해임 재가를 결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롯한 그 명단을 자기가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증이다라는 거죠. 홍장원 1차장한테 명단을 직접 불러준 건 아니에요. 잡아들이라는 얘기만 한 거고 명단은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첩사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예. 이번 그 계엄 사태 논란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국회 헬기 착륙하는 장면하고, 그죠? 그 국회 안에 들어가는 장면, 군인들이. 그리고 물증으로 나온 게 이 메모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증언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메모가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사람들이 계엄을 실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까지 집어가 있으니까 야 이건 너무 정치적인 계엄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세에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이 사건이 나자마자 민주당에서 한 것은 1분도 그 생각해보지 않고 내란 몰이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분위기를 어마어마하게 뭐 극악무도한 일로 이거 뭐 몰고 가는 과정에서 그 메모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는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그게 뭐 법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결국은 그 내란 혐의는 또 뺐잖아요. 나중에 탄핵 소추에서. 그때 그 초반의 상황, 우리가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을 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거, 우리 낚시 당한 거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